자,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권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한금융투자에서 제약바이오 업종 담당하고 있는 이동건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 전망 자료의 제목으로 소개해드릴 제목은 이제 선순환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올해까지 이제 지금 뭐 아직 마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연초부터 이어졌던 흐름을 좀 키워드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결국 신약 개발사들의 주가 부진과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의 실적 부진 이슈가 아마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왼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신약 개발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동반적으로 수혜를 보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모습들이었고요. 거기에 더해져서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레고캔바이오 같이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실 만한 어떻게 보면 기대감에 충족시킬 만한 대규모 그리고 다수의 라이센스 딜들을 체결하면서 전반적인 신약 개발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연초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오스코텍의 임상 실패라든지 아니면 한올바이오 파마의 이제 임상 중단 소식과 같은 부정적인 뉴스 플로우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결국 높아졌던 이제 신약 개발사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지금 올해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부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3분기는 2분기 대비 하락하는 실적을 4분기는 이제 소폭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규모로 공급했던 램시마 SC가 예상보다 소화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서 레키로나라고 하는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역시나 이제 기대 대비 유럽이라든지 미국과 같은 대규모 시장 진입에 계속해서 지연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생산 규모도 줄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매출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화두가 되는 키워드는 역시나 이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이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CMO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이제 10월 1일 이제 머크에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결국은 이제 경구용 치료제의 등장이 임박했다라는 시그널로 시장에서 인지를 했고 그와 더불어서 국내에서도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발표하면서 결국은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추가적인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감소를 했고 그와 동시에 CMO 업체들에 대한 밸류도 같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좋았던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뭐 최근에도 주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을 받고 있는 뭐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칼과 같은 에스테틱 업체들이나 아니면 덴탈 업체들의 경우에는 코로나 피해 기업으로 부각받으면서 오히려 최근 들어서면서 주가나 실적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그래프를 잘 보시면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괴리율로 저희가 이제 수혜 기업과 피해 기업의 괴리를 표시해 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의 구간까지 지금 괴리는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의 그림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돈의 흐름을 쫓아가 보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IPO와 같은 특히 이제 뭐 SK바이오사이언스나 SD바이오센서 같은 이제 코로나 전후로 해서 이제 대규모 IPO들이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기술 이전 성과를 바탕으로 한 마일스톤 유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왼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16년 이후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순연금 체제로 전환이 되어 있고 계속 이 폭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이제 VC들 투자 역시도 이제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상황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우리나라가 나아가게 될 방향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에서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현금이 계속해서 쌓이는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미 해외에서는 R&D라든지 적극적인 라이센스 딜 그리고 M&A까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뭐 일부 기업들은 캐펙스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R&D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관련된 기업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내년에 중요한 변수는 결국 임상 이벤트들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11월 이후로 지금 SITC라든지 아니면 애쉬 같은 이제 학회들도 예정이 되어 있고 2020년에도 어떻게 보면 기대해 보실 만한 대규모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임상 이벤트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이제 일부 기업들과 관련한 내년에서의 임상 이벤트들 정리를 해놨는데, 특히 이제 주목하실 만한 주요 이벤트로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맙 병용요법에 대한 이제 조건 부허가 이벤트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녹십자 랩셀의 경우에는 이제 아티바라는 회사를 통해서 기술 이전된 파이프라인의 중간 결과 발표가 내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하게 보실 만한 파이프라인은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 백신 GBP510이 될 것 같은데요. GBP510의 임상 2상 결과는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될 거고, 3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를 시작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결과 발표와 조건 부허가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수년금이 쌓이는 구조에서, 그러면 이제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이 결국 가치를 더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이제 CMO 업체들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사공장 착공에 진입을 해서 현재 이제 공정은 한 30% 이상 진행이 된 상황이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6만 리터 라인에 대한 부분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춘 이제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이제 매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도 이제 투자 계획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23년과 24년까지 지금 안동에 있는 에라우스 증설이나 그 옆에 부지에서 신공장 착공 역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앞서가는 이제 업체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단키트 업체들도 코로나 이후에 대규모 매출을 창출하면서 수혜를 봤었는데, SD바이오센서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혈당 측정 업체를 지분 투자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CGN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만 이제 PCR 쪽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수직 계열화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덴탈 업체들의 경우에도 이미 이제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매출을 계속 확보하고 있고 계속 매출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모습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개발사들 쪽에서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제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신약 개발사들의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면, 반대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현금을 바탕으로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이 누굴까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온 라이센스 딜이나 이제 M&A 딜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딜들이 최근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나 ADC 관련된 라이센스 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다이치 산교가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대규모 라이센스 딜을 체결한 사례들도 있었고, ADC도 그리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도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쪽에 관련된 업체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 왼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코로나 이후에도 애쉬라는 학회를 바탕으로 페이트 테라피틱스가 이제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전반적으로 관련된 CGT 업체들의 주가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만 코로나 이슈가 사실 바이오텍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면서 아직까지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제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바이오텍에 대한 수급이 쏠린다라고 봤을 때, 결국 이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ADC와 같은 글로벌 트렌드를 가진 업체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좀 중요한 기회와 위험 요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츰 이제 리스크가 해소되는 모습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저희가 탑픽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업들은 크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유한양행을 말씀드리고 있고, 관심 종목으로는 밑에 나와 있는 바이넥스와 더불어서 레고캠, 녹십자 랩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탑픽 종목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사공장 모멘텀이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와 더불어서 이제 지금 모더나 DP 생산과 관련된 부분도 내년 상반기에 DP 설비가 이제 증설되면서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제 mRNA DS 설비도 내년 상반기 확보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실적과 모멘텀 모두 내년에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탑픽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도 임상 3상 진행 중인 GBP510의 이상 결과가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정부와 성구매 계약 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CDMO 사업의 경우에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은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은 레이저 티닙 병용요법과 관련된 이제 BTD 신청이 연말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승인과 더불어서 이제 조건부가 절차에 진입하게 되는 것 역시 내년부터 본격화되고 좀 타이트하겠지만 내년 말까지 조건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레이저 티닙과 관련된 마일스톤과 더불어서 이제 모멘텀은 가장 극대화되는 구간이 내년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레이저 티닙과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나가서 후속 내쉬와 같은 파이프라인들에도 주목하신다라고 보면 유한양행도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